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벳 오늘은 이고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로 주재를 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총체적 주문을 언급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문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여론 수렴 현황, 전세 사기 문제, 마약 범죄까지 아주 다양한 현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정부에 주문을 했는데요. 네. 특히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 재정 건전성 강화 이게 아마 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전 정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팩트가 맞는 겁니까?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국가 채무가 1년 전보다 97조 원 늘었고요. 97조요. 국가 채무 규모는 총 1,067조 7천억 원인데 2017년에 660조 2천억 원이던 국가 채무가 이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400조 는 거 맞네요. 네,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또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그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작년 말까지 총 7개월간 국가 채무가 68조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 공동정부 수립 이후에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를 포함한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재정을 많이 썼다 이런 특수사항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국가 채무가 많이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확정 재정의 기조가 좀 이어진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이 자영업자 등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계속했었잖아요. 추경 많이 했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전세 사기라든지 마약 범죄 얘기를 하면서 미래 세대를 언급을 했으며 총 7번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로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마약 범죄도 이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안 모두 미래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 사안을 잘 챙겨야 한다 이런 그 당부이긴 또 하지만요.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된 좀 그런 정무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노조 때리기도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지지율하고 또 관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앞서서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좀 직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또다시 노조를 좀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좀 최근에 심각해 보이는데 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책위원회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네요. 네, 어제 이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를 중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야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서 일단은 경매를 좀 중지해달라는 어떤 그런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의원들이 모인 이 위원회에서도 네. 당장 경매를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이나 저리대출 지원 등의 어떤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생각하고 이 국회에 있는 피해자 구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특별법 제정까지는 좀 더 정치권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이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네. 이번 달 말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될 예정이고 다음 달에 극장에서 공식 개봉할 예정인데요. 네. 지난 14일 밤이죠. 이 영화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가 네. 그 유튜브 채널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네. 영화 일부를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영화를 공개해서 예, 이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에 잊히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면서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예. 이 여권이 끊임없이 본인을 예.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 소환한다는 거죠. 여권이. 그렇죠. 예. 현재 이제 정부 여당이 네.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극금도 허망한 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자 잊히고 싶지만 뭐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 같은데 평산마을의 책방도 이제 완공됐다고 하고 5월에 이 영화 문재인입니다 개봉이 된다면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 뭐 여러 예.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지금 방금 전에 재정 건전성 얘기도 했었지만 전 정부 책임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문 전 대통령이 부메랑을 언급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윤 정부가 자신들의 비전을 보여주기 이전에 전 정부 탓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경고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사실 평소 문 전 대통령이 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기로 좀 유명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좀 수위가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발언에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난 어제죠. 이제 네. 하나 월간지 인터뷰에서 이 발언이 공개가 된 것인데 김일성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또 한 차례 좀 논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5.18도 있고 지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문제가 JMS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또 김구 선생님 발언까지 지금 있다면 이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책임 좀 물어야 된다. 징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에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제주 4.3 사건, 이 그렇죠. 김일성 일갈 지시로 촉발됐다라는 주장도 했었고 또 민주당을 JMS 민주당이라고 빗대어서 발언하는 등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을 올랐었는데 이걸 가지고 스스로 당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에 어떤 윤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 또 뉴스킹에 또 출연을 하니까요. 또 거기서 좀 질문 다시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소속의 지금 양정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하루 만에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논란이 있는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양 의원이 네. 대표 발의한 이
병역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이게 병역법? 주요 내용이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잖아요. 이제 이들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때 그 현역병을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야, 근데 이런 병역법 개정 저도 뭐 군에 오래 있었지만 오래 계셨죠? 사회복무요원 잘못하면 군대를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대표 발의를 이제 양정수 의원이 이제 한 건데 하루 만에 처리한 게 아마 2030 뭐 좀 분들이 좀 분노했고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부글부글 뭐 끓고 있는데요. 이미 신체 검사를 통해서 현역 근무가 어렵다고 판정난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로서 군대를 보내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게 뭐 징벌이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이용자는 이 2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처벌 도구였느냐 이렇게 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군대에서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군대 관련해서 신체 검사로 지금 사회복무요원 가고 현역 가고 이렇게 보충역 가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건데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원 요원을 빼놨는데 몇 번 탈영을 하니까 신체 검사 그거를 넘어서서 가는 거잖아요. 네. 상식에 맞지 않고 또 그리고 뭔가 징벌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군대 보내는 것처럼 현역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군대 다녀온 2030들은 이게 말이 되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었나요? 뭐 정부에서 3명 아이 낳으면 뭐 군대 뭐 면제시켜 주겠다. 30세 미만 뭐 그런 거랑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지난 3월이었죠. 네. 이제 국민의힘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던 실제 저출산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아동 수당을 뭐 월 100만 원씩 늘리자, 뭐 남성 육아휴직을 뭐 의무하자 등 이런 그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됐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젊은층에서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 젊은층 얘기 좀 듣고 현실성 있는지 공청회를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딱 내놓고 보니까 다들 불만이 많고 이런 거니까 사실은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적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통상 뭐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관계 단체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았겠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의원실 측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등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현대하고 기아차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출 우려가 나왔는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수출 타격 크지 않다, 선방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 그 최상목 그 경제수석은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상용차 보조금 지급 요건의 그 예외가 인정된 부분이나 뭐 배터리 광물 요건의 부품 요건이 완화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선방의 의미가 뭐냐? 최 수석은 이제 작년 12월에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지급 조건의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의 경우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 결과 현대차의 미국 판매가 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배터리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수혜받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발표된 이제 22개 모델 중에 한국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17개라면서 배터리 수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가 된다. 네, 그것은 좀 큰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 견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앞으로 또 우리 또 기업들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여론이나 네. 야당 반응을 보면은 이제 정부 대응에 좀 네. 아쉬움을 토로하고 뭐 추가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 지난해 5월에 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당시에 공동선언문에 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공급망 재편 관련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RA가 우리 측의 핵심 의제로 좀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 결과로 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내용이 좀 더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시 언급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 아마 이 IRA 관련해서 아마 정말 눈여겨볼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뭐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